반갑습니다. 알사미의 독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?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. 우리는 긴 말보다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죠. 또 그러고 참 묘하게도 어떤 그런 말보다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상황의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저는 김정훈 교수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이 책 날개에 뭐라고 해놨냐면 말 잘하는 그 사람이 관계 맺기에 매번 실패하는 이유. 나는 소통에 문제가 많은 심리학자입니다. 그래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. 저는 유튜브로 이분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. 한 10여 년 전에는 또 직강을 하기도 했습니다.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시고요.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셔서 참 좋았습니다. 글도 정말 이게 전체 몇 페이지짜리 책이냐면은 441페이지짜리 책인데요. 굉장히 술술술 잘 읽혔습니다.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등장을 하고요.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은 실험이 나옵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 소통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까요?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겠죠,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? 말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7%밖에 안 되고요. 93%는 어떻게 소통하냐면 터치하는 것, 그리고 눈 맞춤하는 것, 정서 조율, 순서 바꾸기, 함께 보기, 관점 바꾸기,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빛, 표정, 기다려주는 태도,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. 여기에 이분은 비고츠키 심리학의 뭘 얘기하냐면은 감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인간은 감탄하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아주 감탄했던,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분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. 어린 시절에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. 가난한 동네에 어느 날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습니다. 그 집은 편물집이었습니다. 거대한 기계가 하나 들어오는 걸 굉장히 호기심 있게 쳐다보고 있으니 아줌마가 저에게 한번 들어와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. 저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냉큼 그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. 아줌마가 제게 뜨개질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.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뭘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. 아줌마, 제가 할 수 있나요? 아줌마는 그럼 배우면 할 수 있지. 그 말이 굉장히 용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줌마한테 뜨개질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완성한 첫 작품이 뭐였냐면 방석 커버였습니다. 아줌마는 실도 주고 뜨개질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방석 커버를 완성하게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다 되고 나니까 아줌마가 너무 잘했다. 아유, 정말 혜영이는 눈썰미가 있네. 이러시면서 학교에 제 방석에 카바를 하라고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 뜨는 거, 뭐 벙어리 장갑 이런 거 가르쳐 주시더니 어느 날 뜨개질로 부엌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. 저는 그 부업이 욕심이 났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돈을 벌면 엄마에게 더 이상 창고서 산다, 뭐 공책 산다 이런 돈을 달라고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저는 그 뜨개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무려 5년을 했습니다.
굉장히 많은 강아지를 떴고요. 굉장히 많은 뭐 소파 커버, 쿠션 커버 이런 것들을 떴습니다. 중3 때까지 했고요.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바빠지면서 그걸 할 수가 없었죠. 그리고 이제 고2 때 어느 날이었는데 그 아줌마의 딸이 제 친구거든요. 지금도 물론 절친입니다. 놀러를 갔더니 일요일날 아줌마는 교회 가시고 안 계셨고요. 친구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 벽장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줌마가 늘 이고 다니는 카키색 보따리가 있었거든요. 그 보따리 안에 삐죽이 튀어나온 강아지가 있었어요. 한눈에 봐도 제가 뜬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갑자기 왠지 모르지만은 이 상황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.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고요.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. 굉장히 고민했습니다. 내가 맨 마지막에 떴다 하더라도 1년 반이나 됐을 거고 맨 처음에 떴다면 무려 5년이나 된 건데 5년 아니고 7년이 된 거죠 거의. 그런데 아줌마는 왜 저걸 가지고 계시지? 엄청 고민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늘 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. 어느 날 생각했다가 또 잊었다가 또 생각했다가 잊었다가 그 강아지는 늘 저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줌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아줌마가 저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다시 뜨라고 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. 아줌마는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줌마에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줌마한테 그 카키 색깔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내 강아지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. 아줌마, 왜 아줌마도 그때 가난했잖아요. 그런데 왜 저게 다시 뜨라고 하지 않으셨죠? 이렇게 물었습니다. 싹도 날리고 실값도 날리고 왜 그러셨어요? 아줌마 한마디 하셨습니다. 혜영아, 사람은 야단을 맞잖아? 그럼 사기가 떨어져. 사기가 떨어지면 용기를 잃게 되거든.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. 가끔씩 네 강아지처럼 안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다 팔렸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엄청 울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아줌마의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? 저는 자신 없었습니다. 돌아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. 나 정말 아줌마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.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또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해보면요. 우리는 많은 말, 화려한 말, 거창하고 막 엄청난 말에 감동합니까? 그렇지 않잖아요. 아주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, 그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,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나를 존중하는 그 태도, 이런 것에 우리는 감동하고 그분과 정말 저 사람 나하고 정말 맞는 사람이야, 존경할 만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저는 그분을 나의 천사 아줌마라고 부릅니다. 내가 만난 살아있는 천사니까요. 우리는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은 될 수가 있는 거죠. 뜨개질 아줌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. 여러분 오늘 소통 잘 하셨나요?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나요?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셨나요?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셨나요? 그랬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분명한 빛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